노후 천국이라던 곳, 응급장비는 점검 중. 한 사람이 쓰러졌고 진실을 묻자 나타난 투자자 대표, 그는 제 사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4세 한정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죠. 2025년 3월,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혼자 남은 집 서재에서 남편의 만년필을 닦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던 남편이 평생 아끼던 물건이었죠. 펜촉을 천천히 닦아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무거운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큰딸 서영이와 사위 진우가 찾아온 거예요. 서영 씨는 분당에서 치과 원장을 하고 있고 사위인 박진호 씨는 자산운용사 전무로 일하는 잘 나가는 부부죠. 두 사람은 근사한 브로셔 하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라폴의 프라임 레지던스라고 신축 실버타운인데 정말 좋아요. 브로셔 속 사진들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넓은 정원, 최신식 요가실, 서재, 공예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죠. 24시간 의료 대응 시스템, 호텔급 프리미엄 케어. 사위 진호 씨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좀 더 풍성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해서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여기 동년배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정옥 씨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전직 교장답게 말이죠. 그런데 뭔가 눈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의료 시스템 항목 맨 아래 작은 각주 하나. 외부 협력병원 개편 예정.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옥 씨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답했어요. 더 좋은 병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 정옥 씨는 가족들과 함께 라포레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정말 훌륭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그런데 로비를 지나는데 정옥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자동 제세동기, 그러니까 AED 유리암에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점검 중 이용 불가. 저건 왜 저래요? 정옥 씨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약간 귀찮다는 듯이 답했어요. 아, 저거요? 이번 주 안에 새 걸로 교체됩니다. 걱정 마세요. 견학을 마치고 카페에 앉았을 때 사위 진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모회사가 꽤 탄탄해요. 우리 회사 펀드도 여기 일부 투자했거든요.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어요. 그 각주, 점검 중인 AED, 그리고 사위의 투자 이야기. 뭔가 모르게 불편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옥 씨는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딸 서영이가 약속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올게요. 2025년 4월, 정옥 씨는 짐을 꾸려 라폴의 프라임 레지던스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의 만년필도 함께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정말 중요한 일들은 이제부터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혹시 계약서의 작은 각주를 주의 깊게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 작은 글씨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정옥 씨는 곧 알게 됩니다. 입주 첫날 정옥 씨는 자신의 방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호텔 같았거든요.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깔끔한 가구들,
작은 주방까지 갖춰진 원룸. 브로셔에서 본 것보다 실제가 더 좋아 보였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정옥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 입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대강당에 모인 입주민들, 대부분 70대였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말순이에요. 동갑이시네요. 74년생. 말순 씨는 평생 양장점을 운영했던 분이었어요. 밝고 활달한 성격에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죠. 정옥 씨의 단정하고 원칙적인 성격과는 정반대였지만 이상하게 잘 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와, 멋지다. 저는 평생 반을 잡고 살았는데 말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된 프로그램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요가, 수채화, 도예, 합창, 영어회화, 인문학 강좌. 듣기만 해도 설레는 목록이었죠. 하지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강사들 말에서 이상한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저는 이번 달부터 시작한 견습 강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직 정식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번 달은 맛보기 수업이에요. 정규 편성은 다음 달부터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옥 씨는 수첩에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강사 절반이 견습, 정규 편성 미정,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습관이었죠.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큰딸 서영이는 약속대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왔어요. 손자 이야기, 병원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괜찮으시죠? 여기 어때요? 응, 좋아. 친구도 생겼어. 말순이라고. 다행이다. 그럼 저 안심하고 갈게요. 둘째 주가 되자 서영이의 방문이 주 1회로 줄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전화로 대체됐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는 진료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정옥 씨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역시 바쁘구나. 어쩔 수 없지. 5월 중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라포레의 입주민 운영위원회에서 정옥 씨를 영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정옥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하셨다면서요? 저희 운영위원회에 꼭 필요한 분이세요.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시설 측과 소통하는 자치기구인데요. 정옥 씨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규칙을 만들고 지키며 살아왔던 분이니까요.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옥 씨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은 모두를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이곳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다른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교장 선생님답다는 표정이었죠. 저녁에 말순 씨와 정원을 산책하며 정옥 씨가 말했어요. 여기 정말 좋긴 한데 뭔가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야. 무슨 소리예요? 이만하면 천국이죠 뭐. 말순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황금빛 포장지 아래에서 무언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정옥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운영위원. 책임감이 생겼다. 모두를 위해 눈 부릅뜨고 살펴야겠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AED 점검 4월 셋째 주부터 점검 중. 언제 교체? 교장 선생님의 기록 습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5월 말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사였어요. 입주 초기만 해도 식당 메뉴가 꽤 괜찮았거든요. 신선한 샐러드, 제철 생선구이, 과일 디저트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메뉴가 간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래?
말순 씨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요즘 계속 이런 것 같아. 정옥 씨도 동의했죠.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식자재 계약 재조정 중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메뉴의 질이 떨어졌어요. 신선한 재료가 냉동으로 바뀌고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었죠.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 정옥 씨가 요가 수업에 갔는데 강사가 없었습니다. 요가실 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수업 취소. 강사 사정으로 인한 휴강. 이번 주만 세 번째야. 한 입주민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외부 용역 재편 중 프로그램 일정 변동 있을 수 있음. 정옥 씨는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5월 23일 요가 휴강 3회째. 5월 25일 도예 강사 변경. 5월 28일 영어회화 폐강 통보. 세 번째 신호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정옥 씨는 운영위원으로서 안전 점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리실에 요청했습니다. 응급벨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요. 각 층별로 응답 시간을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직원은 난색을 표했어요. 지금은 주기점검 기간이라서요. 나중에 하시죠. 주기점검이요? 언제 끝나는데요? 그게 일정이 확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정옥 씨는 이상했지만 일단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수첩에는 명확히 기록했죠. 5월 30일 응급벨 테스트 요청 거부. 사유 주기 점검, 구체 일정 없음. 그리고 6월 첫째 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정옥 씨는 책을 읽다가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순 씨였어요. 정옥아, 나 가슴이 너무 아파. 정옥 씨는 깜짝 놀라 말순 씨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순 씨는 침대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응급벨 눌렀어? 응. 5분 전에 눌렀는데. 안 와. 정옥 씨가 다시 응급벨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습니다. 정옥 씨는 직접 관리실로 뛰어갔습니다. 야간 간호사 어디 있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당직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간호사님이 다른 층에서 응급처치 중이셔서요. 다른 층? 그럼 이쪽은 누가 담당해요? 원래 2명인데 오늘은 1명이. 결국 정옥 씨가 말순 씨를 직접 간단히 돌보고 증상이 좀 나아진 뒤에야 늦게 도착한 간호사가 체크를 했습니다. 다행히 흉통은 소화불량에서 온 것으로 판명됐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야간 인력 일시 공백 발생. 임시 대응 매뉴얼 시행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옥 씨는 그날 저녁 입주 때 받았던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를 다시 읽었죠. 외부 협력병원 개편 예정,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 식자재 재조정, 용역 재편, 인력 공백, 협력병원 개편. 정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무언가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부터 정옥 씨는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직원 반응, 공지 내용. 모든 걸 빠짐없이 수첩에 적어 내려갔어요. 전직 교장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머지않아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6월 중순 라포레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운동실에서 60대 후반의 입주민 두 분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예약했다니까요. 9시부터 10시는 내 시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게시판에 선착순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 왜 선착순이에요?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 규정이 지금 개편 중이라서요. 그날 오후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운동실 이용 시간표 개편 안내, 새 시스템 도입 예정.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죠. 입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식사, 프로그램, 시설 이용.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정옥 씨는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 안건을 올렸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 안전 시스템. 응급벨 응답 시간이 약속과 다릅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 협력병원 개편이 2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셋째, 식사 및 프로그램. 품질이 입주 초기 대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관리실장 김 실장이 나와서 답변했어요. 모두 재무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상황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요? 정옥 씨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없이 시간을 달라는 건 답변이 아닙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다른 운영위원들도 정옥 씨 편에 섰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이었어요. 정옥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직원 2명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죠. 요즘 투자 쪽에서 비용 절감 압박이 장난 아니래. 협력병원 계약도 아직 체결 못했잖아. 조건 맞는 데가 없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정옥 씨는 가만히 서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어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투자 쪽에서 비용 절감 압박. 정옥 씨는 그날 밤 큰딸 서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정옥 씨는 최근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식사 품질 저하, 프로그램 축소, 야간 인력 부족, 응급벨 문제. 하지만 서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거야 뭐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 생긴 곳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아니야. 이건 시행착오가 아니라 체계적인 축소야.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보시는 거 아닐까요? 거긴 고급 레지던스잖아요. 전화를 끊은 뒤 정옥 씨는 씁쓸했습니다. 딸도 모르는구나.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사위 진호와 통화했을 때는 좀 다른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부동산 펀드 쪽이 전반적으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비용 최적화를 하는 과정일 겁니다. 비용 최적화. 정옥 씨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결국 돈 문제라는 뜻이군요. 그날 밤 정옥 씨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옥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철저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증거. 사진도 찍고 공지문도 캡처하고 직원 대화 내용도 메모했어요. 야간 간호콜 응답 지연 시간도 초 단위로 기록했죠. 수첩 한 권이 금방 차올랐습니다. 정옥 씨는 새 수첩을 꺼내며 표지에 썼어요. 라폴의 프라임 레지던스 사실 확인 기록 2권.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거 뭐 하시려고 그렇게 적어요? 정옥 씨는 조용히 답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거야. 언젠가는. 그리고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6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식당은 평소처럼 입주민들로 붐볐습니다. 정옥 씨와 말순 씨도 창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저기,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70대 남성 입주민 신영호 씨가 의자를 붙잡고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신 선생님, 괜찮으세요? 순간 신영호 씨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119 불러요. 응급벨, 응급벨 눌러. 식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옥 씨는 즉시 신영호 씨에게 달려갔어요.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죠. 숨은 쉬고 계세요. 맥박도 있어요. 누군가 벽에 빨간 응급벨을 눌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는 어디 있어요? 자동제 세동기는? 말순 씨가 외쳤습니다. 로비에 있어요. 누군가 로비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와서 소리쳤어요. 안 돼요. 아직도 점검 중이래요. 유리암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그 순간 정옥 씨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2달 전 처음 본 그 노란 스티커, 점검 중 이용 불가. 아직도 그대로였던 거예요. 119는 불렀어요? 네, 지금 오고 있대요. 정옥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CPR합니다. 다들 공간 좀 비켜주세요. 선생님 하실 줄 아세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보건교육 때문에. 정옥 씨는 무릎을 꿇고 신영호 씨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깍지 끼고 가슴 중앙에 댔어요. 그리고 압박을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넷.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다시 30회 압박. 정옥 씨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74세의 몸으로 CPR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간신히 야간 간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3층에서 응급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분이 더 급해요. 맥박 체크 좀 해주세요. 간호사가 확인하고 말했어요. 맥박 있어요. 호흡도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신속하게 신영호 씨를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보호자분 계신가요? 신영호 씨의 딸이 울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제가 딸이에요. 같이 가시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식당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옥 씨는 의자에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말순 씨가 다가와 정옥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날 밤 10시 신영호 씨의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고 상태가 안정됐다고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24시간 의료 대응이 뭡니까? 응급벨 눌렀는데 왜 아무도 안 왔어요? AED는 왜 2달째 점검 중이에요? 우리 아버지 죽을 뻔했잖아요. 다음 날 오전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관리실장 김 실장과 모회사 관계자가 참석했어요.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협력병원 전환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야간 인력 배치에 공백이 생겼고요. AED 교체 일정도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입주민이 소리쳤어요. 구체적인 개선 일정을 알려주세요. 정옥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력병원은 이번 달 안으로 확정하겠습니다. AED는 다음 주까지 새 것으로 교체하고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합니다를 들어야겠어요. 문서로 주세요. 김 실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서요? 네. 개선 일정, 책임자, 점검 방법 모두 문서로 주시고 입주민 운영위원회에 공유해 주세요. 간담회가 끝난 뒤 정옥 씨는 운영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위원장님, 이제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확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해요. 특별위원회요? 네. 지난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약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다르다면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정옥 씨는 그동안 모아둔 수첩 2권을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한 기록들, 사진들, 공지문 캡처들. 위원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다 선생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네. 날짜별, 시간별로 모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식사 품질 저하 14건, 프로그램 취소 9건, 응급콜 지연 3건, AED 점검 중 방치 67일. 위원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날 밤 정옥 씨는 남편의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 첫 페이지에 썼어요. 사실 확인 특별위원회 조사 항목 1. 협력병원 개편 지연 경위 2. 야간 의료 인력 부족 원인 3. AED 점검 중 방치 책임 소재 4. 식자재 및 프로그램 품질 저하 이유 5. 입주 계약서와 실제 제공 서비스 비교. 말순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신 선생님 살리시고 이제 이 문제까지 해결하시려고. 정옥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해. 안 그러면 또 누군가 다칠 테니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는 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일주일 후 정옥 씨는 놀랄만한 양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입주민 10명의 증언서, 결강 기록 29건, 야간콜 응답 지연 로그 15건, 식단 변경 내역 비교표, 공지문 원본 23개, AED 점검 이력 요청서 반려됨. 말순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거 거의 검사 수준인데요? 교장하면서 배운 거야. 문제가 생기면 증거를 모아야 해.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해야 하거든. 정옥 씨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실장뿐 아니라 모 회사 재무 담당자와의 직접 면담이었죠. 7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라포레의 대회의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정옥 씨와 운영위원 3명이 앉았습니다. 반대편에는 김 실장, 모 회사 재무이사, 그리고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정옥 씨의 눈이 커졌어요. 사위 박진호였습니다. 어머니. 진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정옥 씨를 봤습니다. 김 실장이 소개했어요. 박진호 전무님은 투자자 대표 중 한 분으로 오늘 배석하셨습니다. 정옥 씨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입주 첫날 진호가 했던 말. 우리 회사 펀드도 여기 일부 투자했죠.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사위의 회사가 라포레의 주요 투자자였던 거죠. 진호 씨, 정옥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안건에 대해 처음 들었나요? 네, 어머니. 오늘 회의 직전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정옥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2025년 4월 입주 당시 우리가 받은 설명과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프로젝터에 입주 안내 브로셔가 떴습니다. 24시간 의료 대응 시스템, 호텔급 프리미엄 케어, 안전한 노후 보장. 하지만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야간콜 응답 지연 그래프, AED 67일간 방치 사진, 식단 품질 저하 비교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옥 씨는 계속했어요. 협력병원 개편은 추후 공지라는 각주 하나로 처리됐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없습니다. 야간 의료 인력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때로는 아예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건 김 실장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옥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21일 입주민 신영호 씨가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벨은 3분간 응답이 없었고 AED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CPR을 하지 않았다면 신 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무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한정옥 선생님, 저희도 불가피한 사정이. 불가피한 사정이요? 정옥 씨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항목이 지연된 게 불가피한 사정인가요? 정옥 씨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가 우연히 들은 직원 대화 내용입니다. 투자 쪽에서 비용 절감 압박이 심하다. 협력병원 계약도 조건 맞는 데가 없다.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이건 비용 문제입니다.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를 줄였고 그 결과 입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았습니다. 정옥 씨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어요. 이것은 입주계약서 제12조입니다. 시설 측은 입주민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해야 하며 중대한 변경 사항은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지켜졌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안전의료 시스템 정상화. 구체적 일정과 함께요. 둘째, 원하는 입주민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 셋째, 보증금 전액 즉시 반환. 재무이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위약금 면제요? 그건 계약상. 계약을 먼저 위반한 쪽은 시설입니다. 입주민에게 위약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말순 씨가 옆에서 증언을 보탰습니다. 저도 가슴 아플 때 간호콜 눌렀지만 15분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다른 입주민 대표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큰돈 들여서 안전하게 살려고 여기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위 진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입주민 여러분. 투자자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다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투자자로서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장모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진호는 재무이사를 돌아봤어요. 이사님,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어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무님, 제가 투자자 대표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빠른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옥 씨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진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진호 씨.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입주민을 위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의안이 도출됐어요. 2주 내 위약금 면제 및 보증금 전액 반환, 남아있는 입주민을 위한 안전의료 시스템 즉각 정상화, 매주 개선 현황 보고. 회의가 끝나고 정옥 씨와 진호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영이와 어머니를 여기에. 정옥 씨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진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처음엔 여기가 좋았어요. 문제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도 대신 약속 하나 해줘요. 앞으로는 투자할 때 숫자만 보지 말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봐줘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정옥 씨는 말순 씨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말순 씨가 물었어요. 나가야지. 여기는 우리한테 맞지 않아. 그럼 어디로? 정옥 씨는 웃었어요. 함께 살 집을 구해보자. 둘이서. 진짜요? 응. 혼자보다 둘이 안전하잖아. 그리고 정옥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우리를 지킬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 비가 그치고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약속대로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위약금 전액 면제 및 보증금 즉시 반환에 관한 합의서. 정옥 씨를 포함해 총 7명의 입주민이 계약 해지를 선택했어요. 나머지 입주민들은 개선된 시스템을 믿고 남기로 했죠.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한 입주민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싸운 건 후회 없어요. 이제 여기는 더 나아질 거예요. 실제로 라포레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협력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야간 의료 인력을 3명으로 늘렸어요. AED는 로비와 각 층마다 설치됐고 주간 점검 시스템도 갖췄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바뀌는구나. 정옥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 큰딸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 말을 진지하게 안 들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편하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가 원하신 건 편함이 아니라 안전이었잖아요. 존중이었잖아요. 정옥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와. 네, 엄마. 꼭 자주 올게요. 진짜로. 정옥 씨와 말순 씨는 분당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룸짜리 전세 아파트, 두 사람이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어요. 우리 이제 룸메이트네? 말순 씨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맞아. 노년 쉐어 1호. 두 사람은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정옥 씨는 남편의 만년필을 거실 책상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당신이라면 뭐라 했을까? 마음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처럼 먼저 안전부터 챙겨야지. 맞아. 그랬어야 했는데. 이사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말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우리 앞으로 뭐하고 살아요? 정옥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어요. 우리한테 필요했던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어떨까? 무슨 뜻이에요? 계약서 읽는 법, 권리 주장하는 법, 응급 상황 대처하는 법. 그런 거 말이야.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 필요한 거잖아. 말순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좋은데요? 우리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선생님이야. 인생이 우리 선생님이고 우린 그걸 나누는 거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계속 내렸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노트를 펼치고 제목을 썼습니다. 노년 권리학교 기획안. 1교시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2교시 응급상황 대응 ABC. 3교시 나의 권리 어떻게 주장할까? 4교시 함께 살아가는 지혜. 말순 씨가 옆에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진짜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경험이 아까워서라도 해야지.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죠. 노년 권리 강좌를 열고 싶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요즘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실버타운 피해 사례도 많이 들리고 첫 강좌는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정원 30명의 신청자가 47명이나 됐어요. 가족 모임 날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학교 그만둔 뒤에도 계속 선생님 같아요? 정옥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우린 평생 배우고 가르치는 거란다. 나이로 멈추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걸 나누고 있어. 멋있어요, 할머니. 사위 진호도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사에서 시니어 투자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어머니 사례를 바탕으로요. 잘했어, 진호 씨. 그게 진짜 투자야.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날 밤 정옥 씨는 서재에서 2개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라폴에 입주 때 받았던 얇은 리플릿. 화려한 사진과 함께 작은 각주들이 가득했던 그 자료.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만든 두툼한 사실 확인 보고서. 3개월간의 모든 기록이 담긴 증거 자료. 정옥 씨는 책상 위에 리플릿을 먼저 놓고 그 위에 두툼한 보고서를 포개어 놓았습니다. 얇은 홍보지가 두터운 진실 아래 눌렸어요. 처음엔 이 얇은 종이에 속았지.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정옥 씨는 만년필을 들어보고서 표지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때 빛난다. 한정옥.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8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주민센터 2층 강당. 노년 권리학교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30개 의자가 가득 찼고 뒤에 서서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죠. 정옥 씨가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안경을 쓴 모습, 여전히 교장 선생님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옥입니다. 74세, 전직 중학교 교장이고요. 최근에 실버타운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실버타운이 안 좋았어요? 시설은 좋았어요. 문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나누고 여러분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정옥 씨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 제목이 떴어요. 1교시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첫 번째는 각주입니다. 작은 글씨로 쓰인 부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두 번째, 예정, 추후, 검토 중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세요. 이건 아직 안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계약서에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이 없다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근데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정옥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돈 내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제대로 물어보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의료 및 안전 시스템은 가장 꼼꼼히 확인하세요. 24시간 대응이라고 하면 정확히 누가, 어떤 자격으로 몇 명이 대응하는지 물어보세요. 정옥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AED가 2달간 점검 중이었던 이야기, 야간 간호사가 없었던 밤, 말순 씨의 흉통 사건.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교 씨는 말순 씨가 맡았어요. 저는 오말순이에요. 평생 양장점 했고 지금은 정옥 선생님이랑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말순 씨의 편안한 말투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죠. 오늘은 응급상황 대응 ABC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직접 겪었거든요. 말순 씨는 자신이 흉통으로 쓰러질 뻔했던 날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옥 씨가 CPR로 다른 입주민을 살린 이야기도요. 여러분, 119 전화번호 다 알죠? 그럼 AED가 뭔지는 아세요? 몇몇만 손을 들었어요. 자동제 세동기예요. 심장이 멈췄을 때 쓰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곳에 이게 있는지,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사용법을 배워두세요. 말순 씨는 주민센터에서 빌린 교육용 AED를 보여주며 시연했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이 인형에게 직접 패드를 붙여보고 버튼을 눌러봤어요. 어머, 생각보다 쉬운데? 맞아요. 기계가 다 알려줘요. 무서워 말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해요. 말순 씨가 격려했습니다. 3교시는 다시 정옥 씨가 이어받았어요. 나의 권리 어떻게 주장할까? 여러분, 우리 나이 들었다고 권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명확히 알고 주장해야 해요. 정옥 씨는 자신이 라포레에서 했던 일들을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내용, 증거.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해야 합니다. 둘째, 혼자 싸우지 마세요.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저는 운영위원회를 활용했어요. 셋째, 합리적으로 요구하세요. 소리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불리해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근거를 들어 말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계약 해지하고 나오면 위약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는 걸 증명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4교시는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어요. 질문과 답변, 경험 나누기. 선생님, 가족들이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옥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 말 들었어요. 큰딸한테요. 그럴 땐 기록을 보여주세요. 예민한 게 아니라 사실이야라고요. 혹시 나중에 외로우시진 않았어요? 다시 혼자가 되니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옥 씨가 말순 씨를 가리켰습니다. 이 친구랑 함께 살고 있어요. 시니어 쉐어하우스죠.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신뢰하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나요. 저도 요양원에 들어갈까 고민 중인데 이제 뭘 확인해야 할지 알겠어요.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강좌는 언제예요? 우리 동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옥 씨와 말순 씨는 준비해 온 프린트물을 나눠줬어요. 시니어 권리 체크리스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20가지. 이거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 번호 여기 적어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씨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선생님, 진짜 대박이었어요. 사람들 반응 봤어요? 응.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필요로 하더라. 다음 주는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 주는 교회에서도 하고. 정옥 씨는 웃었습니다. 바쁘게 살겠네, 우리.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 집에서 TV만 보는 것보다 100배 낫죠.
2주 후 정옥 씨가 만든 시니어 권리 체크리스트 PDF가 온라인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자료가 인터넷에 떠다녀요. 댓글 보면 다들 고맙다고 난리예요. 정말? 네. 우리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지. 실버타운 계약할 때 이거 꼭 챙겨야겠다. 이런 댓글 엄청 많아요. 정옥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9월 중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폴의 프라임 레지던스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협력병원 재계약 완료, 어급 종합병원과 제휴, 야간 의료 인력 3명으로 확충, 전층 AED 설치 및 주간 점검 시스템 도입, 입주민 권리 보호 강화 분기별 운영 보고서 공개. 말순 씨가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 거네요. 우리 덕분에 저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안전해진 거예요. 정옥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아있는 분들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후회 안 해요? 거기 시설은 진짜 좋았잖아요. 전혀. 우리 지금 더 자유롭잖아. 그리고 정옥 씨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실벽에 붙은 강의 일정표, 책상 위에 수강생 명단, 냉장고에 붙은 사람들의 감사 쪽지. 지금이 더 의미 있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딸 서영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눈빛이 달라요. 그래, 바빠서 그런가. 사위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사에서 시니어 생활권리 백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례를 공식적으로 연구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정옥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그 백서는 무료로 배포해야 해. 돈 없는 노인들도 볼 수 있게. 물론이죠, 어머니. 당연히 그럴 거예요. 막내딸 나윤이 제주에서 화상통화로 참여했어요. 엄마, 나 제주에서 시니어 협동조합 준비 중인데 엄마 강의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제주까지? 그건 좀. 엄마, 여행 겸 다녀가세요. 말순 이모도 같이 오시고. 정옥 씨와 말순 씨는 눈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오후 정옥 씨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라폴의 입주 때 받았던 얇은 리플릿, 화려한 사진들과 작은 각주들이 가득한 그 자료. 다른 하나는 자신이 3개월간 기록한 두툼한 사실 확인 보고서, 날짜별, 시간별로 빠짐없이 적힌 증거들. 정옥 씨는 천천히 리플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툼한 보고서를 포개어 놓았어요. 얇은 홍보지가 두터운 진실 아래 눌렸습니다. 처음엔 이 얇은 종이의 화려함에 속았지. 선물 같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 정옥 씨는 보고서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두텁게 쌓이는 법이야. 하루하루의 기록이,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남편의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약속 나는 계속 배우고 나누고 연대할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존엄은 영원하니까.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말순 씨가 거실에서 불렀어요. 선생님, 다음 주 강의 자료 같이 봐요. 지금 갈게. 정옥 씨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2 서류를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처음엔 속았지만 결국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돕고 있어. 그것이 정옥 씨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화려한 선물보다 소중한 것.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다른 이들과 연대하며 존엄하게 늙어가는 것. 정옥 씨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말순 씨와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아 다음 강의를 준비했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나이 들매 기술 마이너스 속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정욱과 오말순, 두 여성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노년의 이야기. 속지 않는 법을 배우고 권리를 지키는 법을 나누고 함께 연대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야기.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두터운 진실로, 외로움이 아니라 연대로, 체념이 아니라 용기로 채워가는 이야기. 74세 한정욱의 선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정옥 씨의 체크리스트를 들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작은 각주를 놓치지 않고 애매한 단어를 묻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누군가가. 그것이 바로 정옥 씨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1년 후 노년 권리학교는 이제 서울 경기 지역 10개 거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옥 씨와 말순 씨는 대표 강사가 됐고 그들이 양성한 20명의 시니어 강사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정옥 씨가 만든 체크리스트는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로 채택돼 전국 주민센터와 복지관에 배포됐습니다. 어느 날 정옥 씨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선생님, 저는 부산에 사는 69세 주부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유튜브로 보고 용기를 얻어서 제가 사는 요양원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덕분에 상황이 개선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옥 씨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만년필로. 용기를 내신 건 당신입니다. 저는 단지 방법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계속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창밖으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 잘했어, 정옥아. 끝까지 선생님으로 사는 거야. 거실에서 말순 씨가 불렀습니다. 선생님, 오늘 신규 수강생 50명이래요. 강의실 부족하대요. 그래. 그럼 오늘은 야외에서 하자. 날씨도 좋은데. 두 사람은 웃으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4세와 74세, 두 여성의 새로운 인생 이막.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정옥 씨의 선택 어떠셨나요? 74세의 나이에도 제도를 개선하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나간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옥 씨는 증명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권리와 존엄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어떤 나이에서든 배우고 성장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도 정옥 씨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셨나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하세요. 그것이 한정옥 씨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